네, 경제방송도 재미있을 수 있다. 보람이 와글와글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 오늘 또다시 가슴이 절렁해지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요, 일본 소니가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킹을 당했는데요. 무려 7,500만 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요. 이 고객 정보에는 이름, 주소뿐만이 아니라 신용카드 번호까지 담겨 있어서 더욱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농협, 현대캐피탈, 그리고 예전에 옥션까지 이렇게 전산망 사고가 이어지면서 계속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연필로 쓰세요라고 하나 봐요. 그쵸? 농담이고요. 와글와글에서도 관심 종목들, 전문가들의 그런 비밀스러운 관심 종목들을 유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4부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종목 와글와글 코너가 4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밀 관심 종목들을 모두 유출해 드리는데요. 하루 종일 센티비에서 보내드린 관심 종목들을 모두 정리해 드리니까 지금부터 연필 챙기시고 집중 가셔야 하고요. 하루 종일 진행된 이벤트의 당첨자도 여기에서 발표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막이 짜잔 나갑니다.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써주시면 돼요. 이 공간 안에서 출석 체크, 이벤트 응모, 사연도 남겨줄 수가 있고요. 저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여기 남겨줄 수 있고, 그리고 상담받고 싶은 종목에 대한 신청도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많이 글을 써주실수록 푸짐한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기억하시고 많이 놀러오세요. 자, 보람이의 와글와글에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종목 와글와글로 들어가 볼 텐데요. 가장 먼저 굿모닝 대박 예감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나왔을까요? 준비된 화면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KB금융입니다. 네. 최근에 상당히 좀 발이 많죠. 그 PF 관련된 추가 손실 우려감 관련해서 또 배드뱅크를 설립해서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에 대해서 좀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에 대한 그런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PF 부실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충분하게 좀 반영된 국면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가격상으로는 53,000원대를 저점으로 해서 59,000원, 6만원 정도로 박스권으로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 가격은 54,0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부분에 머물러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관들의 매도는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펀드 환매라든가 이런 물량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온다고 보면 외국인들이 이러한 물량들을 꾸준하게 잘 소화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신팩 계열사들이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회사 내용도 좋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철강을 제조할 때 보면은 같이 포함되는 합금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망간이라는 부분을 많이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사실 내실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연간 순이익도 좋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순이익도 꾸준하게 계속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가격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항상 이 종목은 그 시장의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다 보니까 최근에서야 움직임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로서는 서두르고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내려올 때 분할로 서서히 매수를 해 들어가는 전략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제가 한 15,000원 정도를 잡았는데요. 사실 그것만 해도 상당히 큰 수익률입니다만은 적정 주가 가치는 그보다 좀 더 높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여유를 가지신다면 그 이상도 충분히 노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손절 기준가는 약 8,000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좀 그만큼 넓게 잡아야 되고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 인식을 하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텔 신라가 이제 호텔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면세점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에서 또 루이비통 그 매장이 또 오픈이 되는데 또 그러한 기대감들도 좀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본 지진 사태 이후에 좀 차트적인 흐름에서요, 급락을 보인 이후에 사실 저점을 지금 높여놓으면서 지금 이게 견조한 이 바닥 따지기가 어느 정도 좀 끝난 것 같고, 물론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은 하루 이틀 정도 더 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염두를 하시고 조금씩 싸게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한 시초가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25,500원 정도까지 이제 눌러줄 때에 차근차근히 담으셔가지고 오늘과 내일 정도까지 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한 29,000원 정도를 일단은 짧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부분이 좀 강하게 돌파가 된다면 충분히 31,000원 정도까지도 상승 가능한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손절가는 좀 짧게 제시를 해드려가지고요. 한 25,000원 정도 이탈됐을 때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종목은 CJ CGV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CJ CGV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영화 상영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김성남 전문가님께서 조금 그 소개를 해주셨지만 좀 그 3D 영화 확대 기대감과 그리고 관람료가 그 인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3D 영화 확대로 인한 그 관람객이 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8,500원 같은 경우는 이전에 조금 지지를 받은 자리고 마찬가지로 저항을 받고 최근에 또 한번 저항을 받았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저항을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하면서 지지 라인을 어제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28,500원만 지켜준다면 우상향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짧은 도치 정도 예상이 되지만은 조금 뭐 예상외로 또 큰 폭의 상승도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그 29,000원 이하에서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 손절가는 27,500원 설정해드리고 마찬가지로 목표가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32,000원에 일단 설정 전고점 부분인 32,000원에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로 굿모닝 대박 예감의 VCR을 만나봤습니다. 여기에 담겨있던 관심 종목들 그리고 담겨있지 않았던 종목들까지 모두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교보증권의 오기철 차장은 오늘 KB금융을 들고 오셨습니다. 은행주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실적 개선만큼은 분명하다. 지금이 적절한 매수 기회다 하셨고요. 매수가가 54,000원, 목표가는 6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센플러스의 최병곤 전문위원은 심팩 메탈로이를 들고 오셨는데요. 11월쯤에 망간 공장이 완공되면 추가 실적 개선도 가능하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9,000원에서 만원대, 목표가는 15,000원인데요. 목표가 실현한다면 수익률이 50% 정도 되네요. 이어서 김성남 대표는 여행 성수기 진입에 따라 호텔 신라를 들고 오셨는데요. 목표가는 29,000원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 오늘은 중기투자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다. CJ CGV인데요. 3D 영화 확대에 따른 실적 기대가 예상된다. 목표가는 32,000원까지 내다보셨습니다. 이어서 솔로몬투자증권의 정영훈 대리는 두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다. 기존 주도주가 이미 많이 올라와서 가격 부담이 있다면 그 대신 건설 증권주를 대안으로 삼자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현대건설과 삼성증권을 꼽아주셨습니다. 각각의 매수가와 목표가 확인하시고요. 이 종목에 대한 추가 대응 전략은 다음 주 수요일 굿모닝 대박예감 2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정리해드렸어요. 이 관심 종목들 참고는 다시 돼. 하지만 성급한 판단, 무리한 투자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어서 두 번째 VCR입니다. 투자 손자병법인데요.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모두 모이세요. 전문가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상신 브레이크를 첫 번째 종목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상신 브레이크는 어제까지 등락폭이 아주 강했고요. 종가 마감이 그래도 양봉으로 끝나서 오늘 그래도 좀 강한 흐름 추가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현재 예상가는 6,000원 정도 잡히고 있고요. 매수 목표가는 5,860원부터 5,930원 사이로 지금 구간에서보다는 약간 눌려서 시작하길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6,080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목표가 매수가 사이에서 시작할 경우에는 소량부터 접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가는 5,840원이고요. 현재 구간에서 5,840원을 깰 경우에는 오늘은 상승하기 참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은 출렁이는 상단에 좀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5,460원에서 5,520원 구간으로 좀 잡겠고요. 현재가가 5,550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목표가보다 그래도 다소 낮은 가격으로 형성됩니다. 문제없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5,610원 그리고 손절가는 5,440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보신 VCR은요. 투자손자병법 오늘 아침에 단타 종목이니까 더욱 효과적인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투자손자병법 본방송을 사수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종목들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화면 보시죠. 큐.
HK스탁의 진용준 대표는 오늘 두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다. 상신브레이크와 한일단조였는데요. 상신브레이크 아쉽지만 오늘은 수익 실현을 실패했고요. 한일단조 손절가 이탈한 후에 5,89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대응하시기 조금 어려웠던 종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목표가는 5,61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이어서 라이징스탁의 홍의진 팀장의 종목은 두 종목이었는데요. NHN과 후성 아쉽지만 오늘 목표가 도달은 실패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병권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변동사항이 있네요. 현대건설, AP시스템, 호남석유는 그대로 들고 가시는데요. 하지만 STX 조선해양은 12%, 대우조선해양은 8% 이익 실현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김성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그대로 유지가 안 되는데요. 송원산업, 삼형전자, 유비커스, KB금융이 그대로 유지되고요. 한화가 편입이 됐네요. 매수가가 52,600원, 목표가가 65,000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강지석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종목들은 그대로 유지돼요. 다음 대림산업, SK케미칼, NC소프트, 우리 ETI가 담겨 있습니다. 자, 박성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SK이노베이션, SM, 모두투어, 현대차, 삼성전기 이렇게 5종목 담겨 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전략 참고하시고요. 네, 이어서 신은경 실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변동사항이 없네요. OCI 머티리얼즈, Y솔, 한일사료, 유비벨록스 그대로 들고 가십니다. 전략도 변동사항 없고요. 마지막입니다. 신용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기아차, SK, GS 담겨 있는데요. 여기에 기아차 목표가를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잘못 나왔네요.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들을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포트폴리오까지 점검해봤는데요. 이 종목들 모두 참고는 하시되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돈은 소중하니까요. 자, 세 번째 VCR 가보겠습니다. 종목 토크 베스트 5입니다. 큐! 예, 호텔신라 요새 한복 사건 때문에 조금 심리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주가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실 근데 1분기 같은 경우 이제 일본은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일본 내국인 출입도 좀 감소하면서 실적이 조금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추이를 봤을 때는 안 좋은 거 치고는 좀 선방했다 그런 게 나왔고 여행객 수요가 어떤 한국에 들어와서 숙박하는 수입보다도 오히려 면세점 매출 자체가 앞으로는 좀 돌아설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지금 26,000원대 한 60일선을 다시 한 6개월 만에 돌아선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은 25,000원 가격 지지에 반도하는 관점에서 그래서 한 29,800원까지 지난 고점을 약간 뛰어넘는 것까지는 좀 보는 게 좋고 손절가는 한 23,700원, 즉 23,700원은 21선을 이탈하면서 최근에 이 저점을 높여왔던 두 가격을 좀 낮추는 이런 추세가 완전 꺾이는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KTNG도 일단 가격 인상에 동참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좀 마련했다. 1차 목표가로는 충분히 6만 원대까지, 6만 8,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KTNG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이 꾸준한 업체이기 때문에 6만 8,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기조는 보이지만 단기적으로 그렇게는 힘들다는 시각을 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오늘 고점이었는데 이게 뚫린다면 일단 6만 6천원대까지 6만 5천원대 후반에서 6만 6천원대까지는 추가 상승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 일단 만약에 5만 5천원 가격대를 좀 하향 돌파해준다면 일단 손절을 하시고 재차 저가 구간이었던 5만 3천원대에서 재매수를 해보시는 재매수 관점을 좀 한번 플레이 해보시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이블CNC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말씀하신 중국 관련주인데 중국이 최근에 어떤 긴축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국 내수에 일단 중저가 쪽은 오히려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이블CNC 대표 우리가 많이 아는 브랜드 중에 미샤라고 있죠. 국내로 이제 봤을 때 국내 점유율과 싸움을 봤을 때는 LG생활건강에서 나오는 더 페이시 사바하고 미샤 같은 경우는 중저가 브랜드에서 서로 1위 다툼을 옥신각신하고 있는 수준인데 누가 1위냐를 서로 단언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점유율이 좋은 거고 이 3만 원대 가격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확산 구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시세가 분출하는 구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를 접할 때 이 종목은 철저하게 양봉보다는 엄봉타법이라 그랬죠. 엄봉에 즉 조정시 매수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자체는 지금 한 28,000원에서 3만 원 전후 사이에서 매수를 해주시고 가격 목표치 자체는 실적은 단기적으로 차트가 제가 이 가격 흐름 자체가 있기 때문에 한 36,000원 정도에서 익절하는 전략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울산 경남 지역을 좀 기반으로 하는 뭐 지방 소주 업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 12,200원대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2,200원대 정도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만약 이 자리까지 오면 매수에 좀 동참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무학 자체는 뭐 무학이 판매하고 있는 좋은데이라는 그 브랜드가 굉장히 좀 판매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학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기조는 좀 유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200원에 매수를 하시고 손절은 9,200원 라인, 제가 그러면 9,200원 라인을 하향 이탈 시에는 좀 손절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지금은 고유가 시대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라 볼 수 있는데 대우인터내셔널이 우리가 보통 처음 언급할 때 자원개발주와 맞는데 실제적으로 매출 캐파 자체는 이 회사 같은 무역 부분에서 연평균 20%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개발 쪽은 지금 아직까지 수익으로 잡히진 않는데 이 자원개발 쪽이 하반기부터 그리고 포스코의 시너지 효과 같은 경우도 하반기부터 가시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기존 사업이 갖고 있는 연 20% 성장세하고 또 자원개발에서 나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 부담 가미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격적으로 한 41,800원에서 43,0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는 관점이고요. 하반기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볼 종목은 아니고 하반기까지 봤을 때 5만 원을 뛰어넘는 가격까지 생각할 수 있는 관점에서 추세가 살아있는 한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에서 매수를 42,000원 전후에서는 매수해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뜨거운 종목 베스트 5 만나봤는데요. 여기에 담겨있던 순위는 해당 관련 뉴스의 순위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향후 전망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1위에 올라와 있다고 이 종목에 제일 많이 가겠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화면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과 동부증권의 김근호 대리가 함께했는데요. 1위에 올라와 있는 대우인터내셔널 실적 성장에 주목해서 목표가는 5만 원 설정하셨고요. 2위에 무학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인 판매 성장세에 주목하면서 목표가 14,000원 설정하셨고요. 3위에 에이블 CNC 중국 내수 관련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목표가는 36,000원 설정하셨습니다. 4위에 올라와 있는 KT엔진은 목표가 68,000원, 손절가는 55,000원이고요. 마지막으로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호텔 신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29,800원, 손절가는 23,700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관심 종목들을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을 참고는 하시되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돈은 소중하니까요. 자, 이외에도 개미들의 큐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주옥 같은 관심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정리를 못해드리니까요. 센TV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 통해서 확인하세요. 보람이의 와글와글 마찬가지로 다시 보기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내드린 관심 종목들 오늘 하루의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네, 1위에는 KB금융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기철 차장의 KB금융 오늘 하루 수익률이 2.6%였고요. 홍희진 전문가의 NHN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수익률 2.4% 거뒀고요. 3위에 진용준 전문가의 한일단조가 1.3% 수익률, 2위에 최병권 전문가의 신택메탈로이가 들어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수익률 베스트 5 모두 점검해봤습니다. 이 가운데 1위에 올라와 있었죠. 오기철 차장의 KB금융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KB금융 내일 실적 발표도 있잖아요. 네. 추가 대응 전략도 살펴주시고요. 지금 금융주에 관심 갖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점도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 시장이 흐름 보게 되면 기존 주도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그동안 못 갔었던 그 은행주들, 네. 주선 이런 쪽 이제 섹터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은행주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미리 PF라든가 배드뱅크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많이 선조적으로 받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시점인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54,000원에 매수하신 분이라고 하면 목표가 6만 원 정도까지 무난하게 홀딩하시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좋을 듯합니다. 내일 실적도 일단은 상당히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일단은 PF라든가 그런 여러 어려운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의 전망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익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기철 차장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자, 이제 출석 체크로 들어가 볼게요. 신나는 음악과 함께합니다. 음악 큐!
오늘도 많은 분들 놀러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서효용 필명에서 바꾼 왕자오뎅님 오늘 놀러 오셨습니다. 아유, 더 쉽네요. 발음하기가. 그리고 정선자님도 오늘 놀러 오셨고요. 리틀 위니님 항상 제 건강 걱정해 주시고요.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즐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도 퇴근길에 커피 한 잔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활짝 밝은 웃음 주워달라고 하셔서요. 리틀 위니님을 위해서 제가 활짝 웃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네, 그리고 필명 리프레시를 줘 님께서 글을 써주셨어요. 벌써 다음 주면 5월입니다. 돈 들어갈 일 많은 5월. 아빠들의 어깨는 무거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상한가 예정 종목 없나요? 라고 써주셨는데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전문가님들이 그런 종목 안다면은 분명히 센티비 통해서 프로그램에서 공개를 해주실 겁니다. 기대하시고요. 그리고 필명 투명한 투자님께서도 글을 남겨주셨어요. 처음 보는 닉네임인데. 다음 주 연이은 휴일로 휴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저는 쉬어도 센티비는 안 쉬죠? 보람 씨는 쉬면 안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장이 열리는 한 센티비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실망하시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와글와글 게시판 한번 다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제 선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마감지수 맞추기 이벤트 함께 했잖아요. 오늘 코스피가요,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0.4% 올라서 2206.70포인트에 마무리가 됐는데, 그 가운데 2220.21포인트로 예상해 주셨던 배신친 주식님께서 상품을 받아갔습니다. 오늘 상품은 바로 이겁니다. 행복한 부자가 되는 방법이 담겨있죠. 이 행복한 투자, 부자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갖고 싶은 분들은 많이 응모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샘플러스의 친구가 되어도 이벤트 함께 했잖아요. 오늘도 두 분의 친구를 제가 싹 뽑아왔습니다. 필명 귀여운 순댕이님 뽑아왔고요. 그리고 기분 좋은 주식님이 당첨되셨는데요. 상품은 뭔지 아시죠? 상큼한 상추씨 보내드리니까요. 잘 키우셔서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퀴즈양 마지막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바로 이거였죠? 잘 나가는 LS의 주식이 조정을 받아 11만 9천 원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이후 예상되는 주가 흐름은 무엇인가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가운데 보기도 있었는데 정답은 바로 짜잔! 이거였습니다. 1번 매수 상승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놀러 오셔서 답도 맞춰주셨어요. 그 가운데 당첨자는 이분들입니다. 필명 고소고발님 그리고 꼬이 엄마님께 상품을 드리는데요. 업그레이드된 와그라그래 상품 요겁니다. SK증권이 협찬하는 우수한 품질의 USB 4기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도곡투자미 협찬하는 신세계 이마트 만원 할인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퀴즈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벌써 나왔는데요. 최근 삼성전기가 그리는 패턴은 무엇이며 현재 구간에서 오늘 양봉이 나올 경우 취해야 하는 일반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역시 보기는 4개가 마련돼 있죠. 1번 박스권 매도, 2번 박스권 매수, 3번 상승 추세 매수, 4번 하락 추세 매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읽어드릴게요. 자막하면 안 됩니다. 최근 삼성전기가 그리는 패턴은 무엇이며 현재 구간에서 오늘 양봉이 나올 경우 취해야 하는 일반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도 4개가 있어요. 1번 박스권 매도, 2번 박스권 매수, 3번 상승 추세 매수, 4번 하락 추세 매도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시간이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에요. 차트 칼럼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서 충분히 공부를 하신 이후에 답을 써주실 수 있을 거예요. 답을 아시는 분들은 내일 오후 4시까지 와그라그 게시판에 정답을 쏙 넣어주시면 푸짐한 상품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퀴즈 공개까지 완료했습니다. 네, 잠시 후 이어지는 5시부터는 센투자 플러스가 이어지고 6시 30분부터는 대박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네, 채널 고정하셔야겠죠? 보람이의 와글와글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니까요. 매일매일 자주자주 하루에도 여러 번 놀러와주세요. 푸짐한 선물을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귀갓길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내일 뵐게요.